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오픈어라고 하였습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북한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베트남과 같은 개방 개혁이 되려면 집단 지도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1인 독재 체제는 집단 지도 체제가 되려면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없이 죽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김정은이가 인민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스스로 개방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역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한이 흡수통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은 남북한 함께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개방이 없는 흡수통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익 학자들은 독일 통일을 서독이 흡수 통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합의하여 통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통일이 서독의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하였던 거지 동독의 시스템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통일 도국은 서독의 자유시장 체제에 따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흡수 통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독일의 통일 과정이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이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지속한 것을 보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68년도에 수상이 된 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에 따라서 70년대부터 동독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이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통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독은 20년 동안 개방하여 살았습니다. 급격한 통일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독일의 국민 중의 절반은 아직도 독일은 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은 중국에게 1997년에 반환하였습니다. 홍콩이 중국에게 흡수된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백성들까지 중국에 흡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는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1국가 2체제로 홍콩 국민은 이전과 같은 자유시장 민주주의 체제에서 50년간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꼭두각시 정부를 내세워 점차적으로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므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반환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세계의 하얗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지만 국민이 한 민족이 아닌 경우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재국가 체제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민주주의가 일어나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서쪽 위구르 자치주가 그러하고 몽골의 자치주가 그러합니다. 티베트 자치주가 또한 그렇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북한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70년 이상을 고립되어 살아온 이들은 이제는 한민족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따로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념과 문화에 살아온 이들은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댁이라는 유튜버를 요즘 자주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인데 한국 남자와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결혼하였고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중국의 가짜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살다가 나중에는 탈북민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5년,
한국에 와서 2년을 살다가 국정원을 통하여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지 6, 7년 만에 만난 북한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화 충격으로 인하여 하나원에서는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안의 충돌은 형사적인 문제로만 그치지만 단체의 충돌은 내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뇌와 공포정치로 꼼짝 못했던 북한 사람들은 집회의 자유가 주어진 세상에서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흡수 통일은 소통이 안 되는 거대한 집단과 집단의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탈북하신 분들은 문화 충격을 없애려고 하나원을 만들어 3개월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교육이 지난 다음에 또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마다 하나 센터를 만들고 도우미를 통하여 잘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끝내 적응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흡수 통일한 후에 북한 사람 중에는 이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 것을 잘 알고 있는 한국 사람 중에서도 공산주의의 망령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저는 남한의 공산주의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이 10%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처럼 북한에서 70년 동안 받은 이념과 신념을 하루아침에 모두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흡수 통일이 되면 모든 조직을 이끌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을 누구를 세우느냐, 이런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각 기업소들이 있습니다. 법원이 있습니다. 검찰, 보위부, 집단농장, 이들 책임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조직을 해체할 수 있습니까? 모든 책임자를 바꾸면 그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될까요?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고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재배치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노동 생산력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기업들이 개방 개혁을 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은 한국 기능공예에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건설이나 조선공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흡수 통일을 하면 당연히 단일 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환율을 어떻게 쳐서 사용해야 합니까?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흡수 통일이 되면 처음에는 전체 북한 백성에게 매달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주어야 합니다. 1인당 30만 원씩 준다고 하여도 매달 7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1년이면 9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일 통화지만 일하는 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 근로자인 경우에 소득 근로자의 60% 정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능의 능력이나 속도는 소득의 기능공의 20-30%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독 기업은 경쟁력이 없어서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전력, 수도,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단기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이 20년간 2조 1,000억 유로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환산하면 2,7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 중에서 60%는 동독 주민을 돕기 위한 소비성 복지 예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매년에 1,000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130조 원이라는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의 소득의 격차는 3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22배가 된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는 22배지만 북한의 대부분 소득은 수령의 혁명 자금과 군수 자금으로 사용되므로 실제 일반 국민들의 소득의 차이는 40배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의 동독의 인구는 600만 명이지만 지금의 북한의 인구는 4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예산은 500조가량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다 치르려면 경제적으로 추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한국의 주식은 끝없이 떨어지고 파산에 이를 수뿐이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 강물이 많이 있다고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이는 지질 조사하는 사람들 보고 거짓 보고를 하여 지하 자원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값싼 인력으로 지하 강물을 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북한 석탄은 아주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흡수 통일하면 북한에게 우리가 제공할 돈이 없습니다. 탈북한 사람들도 하나원에서 나오면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흡수 통일한 북한 백성들도 일하지 않으면서 먹고 살기를 바라면서 남한 백성과 불평등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남한은 동서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흡수 통일하고 나서 남과 북의 갈등을 서로가 원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평생을 평등한 것을 제일로 알고 살아온 북한 백성들은 남한 백성과 크게 차이가 있게 사는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 내전으로 바뀌어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때 공산주의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암살과 테러와 시위와 파업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탈북민 3만 명을 우리는 잘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백성 2,500만 명을 그것도 일시에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의 등소평처럼 해야 합니다. 흡수 통일을 할 상황이 생길지라도 일국가 이체제를 한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일국가 이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지원함으로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는 스스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1인 독재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집단 지도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집중 선거로, 다당제로, 자유민주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흡수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적은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북한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집단 지도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직접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매일 에레미야를 묵상합니다. 최근 묵상은 에레미야 3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에게 70년 만에 회복시키고 귀환하신다는 약속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한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가 만나본 탈북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이분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체험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 북한의 기도와 관심을 가지신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봅니다. 특히 러시아 개신교 안에서 온 교회가 매달
한 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하여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북한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기도를 계속하므로 북한이 개방되는 기적을 우리 세대에 체험하도록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과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의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방송을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